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 12장 이번 시간 조현병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개념 그리고 다음으로 임상, 양상 및 진단 기준과 세 번째로는 원인과 또 네 번째 유병률, 다섯 번째로는 경과 및 예후,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 이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병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조현병을 정신 분열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한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요,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조현병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현악기 아시죠?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악기의 줄이 잘 조율이 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우리 정신 기능도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고요. 조현병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신 건강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기와 성인 초기에 많이 나타나고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학업이라든가 직장 생활, 대인 관계 등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요. 자, 조현병은 단순히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에요.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자,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망상. 망상이 있어요. 망상은 사실이 아닌데도 쉽게 믿는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믿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각이에요. 환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듣고, 또 느끼는 그런 경험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환청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와해된 언어입니다. 와해된 언어. 말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고 내용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대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이한 행동 또는 긴장성 행동인데요. 매우 부자연스럽거나 목적이 없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반대로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음성 증상인데요. 음상 증상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해요. 표정이 줄어들고 말수가 적어지고 또 위욕이 떨어지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피하는 모습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증상들은요, 개인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만성적인 정신장애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자, 조현병에 대한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는데요. 자, 여러 학자들은 조현병의 특징을 무위욕, 현실 검증력 저하,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 등으로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뭐 진단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정신건강, 미국의 정신의학회가 발간한 DSM, 우리 계속 DSM-5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 DSM, 즉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 정확한 명칭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아, 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 편람을 통해서 진단 기준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특히나 DSM-3 이후 조현병의 개념이 명확해졌고 DSM-4, DSM-5에서도 계속 발전되어 왔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DSM-5에서는 조현병을 진단하기 위해 5가지 핵심 증상, 그 가운데 2가지 이상이 일정 기간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을 해요. 자, 그 5가지 증상은 앞서 설명드린 망상, 둘째는 환각, 셋째는 와해된 언어, 넷째는 극도로 와해된 행동 또는 긴장성 행동, 다섯째는 음성 증상이에요. 그리고 자, 이 5가지 증상 중에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이 가운데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 에, 다시 말해서 이 조현병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또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 등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그 결과 사회적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신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현병 환자에게 실제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진단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현병 환자의 양상부터 보겠는데요. 자, 조현병 환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특정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이제 뭐 실제 증상은 매우 또 다양하다는 걸 우리는 예, 설명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고요. 자, 어떤 사람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도 하지 않는데, 또 이렇게 조용하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자,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이 적고 무기력한 경우가 많은데, 자,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또한 개인 위생에 소홀해지거나 머리를 감지 않고 또 옷차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조현병 환자들은요, 환각의 영향을 쉽게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거나, 예,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또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반대로 거의 하지 않는 모습도 나타내요. 또한 특정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자, 몸이 굳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긴장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계절과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상동 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 행동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조현병에서는 크게
양성 증상하고 음성 증상을 나타나는데요. 양성 증상은 원래, 예, 원래 없던 증상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고, 또 음성 증상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지고 감정 표현이 줄어들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관심이 감소하는 증상이 음성 증상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병전 증후와 전구 증상 가로 1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조현병은 대부분 갑자기 발생하기보다는요.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돼요. 발병 전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변화를 병전 증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전보다 성격이 달라지고 사람을 피하거나 혼자 있으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전구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전구 증상이라는 것은요, 본격적인 조현병 증상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유 없는 두통이 온다거나, 신체 통증, 또 무기력감, 소화장애, 그리고 학교나 직장 생활의 기능이 또 저하되거나 대인관계가 위축하거나 또 이상한 그 생각 그리고 이상한 행동, 감정 반응이 또 감소하거나 괴이한 착각에 예, 괴이한 착각을 한다거나 자 이러한 변화가 지속이 된다면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고의 장애. 자, 조현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고의 장애예요. 사고의 장애는 크게 또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째는 사고 과정의 장애, 어,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은요, 음, 생각이 일정한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이 조현병 환자는 생각이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빠지거나 전혀 관련 없는 이런 내용으로 넘어가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자, 둘째는 사고 형태의 장애로서 사고 자체가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고 내용의 장애인데 사고 내용의 장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망상입니다. 자, 망상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자면, TV에서 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믿는 그런 관계망상, 또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하는 피해망상,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과대망상,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배우자가 자신을 배신한다고 하는 그런 질투망상, 아주 많은 그런 망상이 있는데, 이런 망상의 내용은 환자가 속한 그런 문화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에 보면 지각의 장애. 자, 조현병에서는 환각이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환각은 실제 자극이 없는데도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현상이에요. 특히 가장 흔한 형태는 우리가 환청이라고 해요. 환청. 특히 가장 이제 흔하다고 하는 이 환청은 그 뭐 아무도 없는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소리가 들리거나 누군가 계속 말을 거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환청은요. 환자에게 큰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기도 하죠. 또한 실제 사물을 잘못 인식하는 착각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감정의 장애. 자, 조현병 환자는요. 감정 표현에도 어려움을 겪어요. 표현적으로 감정 둔화가 나타나요. 네. 감정 둔화라는 게 기쁘거나
슬픈 상황에서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때로는요, 웃어야 할 상황이 아닌데도 웃거나 또 반대로 슬퍼야 할 상황에서 아무런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외부 사건에 무관심해지고 의욕이 감소하는 무감동 그런 상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행동의 장애. 자, 조현병 환자들은요, 이런 조현병 환자들은 행동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가 감정 때문입니다. 자, 양가 감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서로 반대되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상태. 예, 잊어버리셨다면, 암기해두세요. 자, 예를 들어, 누군가를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또 미워하는 감정. 예,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제 까먹지 않겠죠? 자, 정상적인 경우에는요,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요. 하지만 우리 조현병 환자는요, 조절 능력이 약해서, 약해져서 갑작스럽고 충동적인 행동을 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6번 의식 및 기억 장애. 자, 많은 분들이 조현병 환자는 의식이 없거나 또 기억력이 매우 나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대부분은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유지가 되는데 다만 그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환각과 망상의 영향으로 현실 판단력이 떨어져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집중력이 감소하여 학습이나 과제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어요. 자, DSM-5의 조현병 진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현재 조현병 진단은 DSM-5 기준을 사용해요. 우리 교재 235페이지 표 12-1 조현병의 진단 기준 DSM-5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5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가 망상이고요. 다음이 환각, 세 번째가 와해된 언어, 네 번째가 심하게 와해된 행동 또는 긴장성 행동이고요. 다섯 번째가 음성 증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망상이나 환각 또는 와해된 언어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요, 사회적 기능 저하인데요. 발병 이후에 뭐 직장 생활이나 학업, 대인관계, 예,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 이런 등등이 예, 이전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지속 기간이에요, 기간. 조현병의 징후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자, 이 기간에는요, 급성기 증상뿐 아니라 전구 증상과 그 기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 그 다른 정신질환과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 그 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 이런 것 때문에 그 나타난 정신병적 증상이라면 이 조현병으로 진단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섯 번째 기준은요, 약물이나 신체 질환 때문이 아니어야 해요. 그 약물 남용이나 특정 질환 때문에 나타난 증상은 조현병 진단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원인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조현병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 어, 유전적 요인과 신경화학적 요인, 그 외에도, 예, 뭐, 대뇌 구조적 요인, 신경, 생리적 요인, 감염과 정신 면역학적 요인, 신경 내분비학적 요인, 정신 사회적 요인, 예, 많은 원인이 있는데, 먼저 살펴볼 그 요인이, 자, 유전적 요인이에요.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조현병이 유전되는 병인지 궁금해 하세요. 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학자들은 오랫동안 매우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족력을 조사하는 그런 가계 연구, 또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하는 또 쌍둥이 연구, 그리고 친부모와 양부모의 영향을 비교하는 그런 양자 연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분자 생물학의 발전으로 유전자 그 표지자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현병은 상당한 수준의 유전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연구에 따르면요, 조현병의 그 유전율은 약 73%에서 9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조현병이면 반드시 자녀도 조현병에 걸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 영향이 크다는 의미지 반드시 발병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조현병에 걸릴 확률은 약 1% 정도예요. 하지만 부모나 형제 자매 가운데 조현병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병 위험이 약 5에서 10% 정도로 증가합니다. 또한 부모 모두가 조현병 환자인 경우에는 자녀가 조현병에 걸릴 가능성이 약 40%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유전적 요인은 조현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위험 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경화학적 요인. 자, 우리의 뇌 속에서 수많은 신경세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자, 이 신경세포들은 서로 직접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신호를 주고받아요. 자, 이러한 그 화학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조현병 연구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신경 전달 물질은 바로 도파민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파민 가설은 현재까지 조현병의 원인 설명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도파민 가설인데요. 그 뇌 안에서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거나 이 도파민 수용체가 과도하게 활성화가 되면은 이 조현병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뇌의 신호 전달 체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현실 판단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망상이나 환각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소리를 듣는 환청, 또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믿는 그런 망상이 자, 도파민 과활성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경화학적 요인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두 번째 시간, 예, 대뇌 구조적 요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